새만금은 자,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 중심지로 추진하겠다라고 기사화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탄소 중립은 뭡니까? 탄소가 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중화학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탄소 발생률이 높잖아.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 그래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존층을 파괴해서 오늘날에 이런 환경오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중화학 공장을 통해서 이렇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말고 탄소를 제로화 시키겠다. 점점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숲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무를 통해서 흡수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상쇄시키면은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점점점 어떻습니까? 굴뚝 공장을 없애고 점점점 4차 산업 쪽으로 가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런 가능 속에서 탄소 중립은 결국엔 그린 뉴딜하고도 어떻습니까?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린 뉴딜은 뭐니까 환경이잖아, 환경. 그쵸? 환경을 보호하는 뉴딜 정책인데 결국에는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것 자체가 탄소 중립 선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당선이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컨셉이 바로 요 두 컨셉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컨셉과 대한민국이 따라가는 컨셉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게 새만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만큼 끌어올렸고요. 마중물이 되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북한보다 더 잘 살게 되면서부터 지금은 선진국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있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이 됐던 게 원래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하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결국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서 1차부터 4차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계속 이루어졌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이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1차 보면 1962년도에서 81년도까지가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5년 단위로 추진한 개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로 개발 계획을 잡은 거예요. 이 5년 동안 이거에 집중하자. 5년 동안 여기에 집중하자. 5년 동안 이거에 집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만큼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차 경제 개발 계획은 1962년부터 1966년도까지인데 전력 석탄의 에너지원 이게 중요했다라는 거야. 그 당시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2차 경제는 식량 자급화의 산림 녹화, 화학, 철강, 기계, 공업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화학, 철강, 기계, 공업이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때 1967년도부터 어떻습니까? 기간 산업으로 국가에서 육성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떻습니까? 경제 발전 단계에 어떤 마중물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근데 보니까 자, 화학, 철강, 기계, 공업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은 옛날 그런 산업들이잖아요. 하여튼 굴뚝 공장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패러다임을 아예 바꾸자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지금 보니까 3차 어떻습니까? 개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성장과 안정과 균형을 발전을 하고 점점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발 계획을 발전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잘 살기 시작을 했죠. 잘 살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균형과 어떻습니까? 평등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발 계획을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4차 현재 경제 개발 계획, 5차 경제 개발 계획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6차, 7차 언제까지냐면 1996년도까지 1996년도까지 제7차 경제개발 계획 7년 계획이죠. 이 7년 계획을 통해서 대한민국 지금 현재 2020년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게 마중물이 되었고 이런 마중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경제성장을 이만큼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다.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마중물과 같은 일을
또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오늘 발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5년 단위의 탈탄소 계획을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지금 환경부 장관인데요. 이 환경부 장관인 그 조명래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50년 여기죠? 2050년까지 지금 탄소 중립 선언을 선정했죠? 그러니까 20년이니까 지금 2050년도까지 30년이잖아요. 30년까지 5년 단위로 하니까 5년 단위라니까 6개년 6번째 정도가 나오죠. 아까 경제개발 그 5개년 그 개발 계획은 7번째 7차에 이어서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는 6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지금 이 얘기고 그게 어디에 맞물리냐면 탄소 중립 선언을 한 지금 정부하고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부 아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제개발 그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로는 대한민국을 더욱더 발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통해서 그게 바로 탈탄소 계획이잖아요. 탄소 중립선을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려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데 그 그린 뉴딜 정책의 어떤 핵심지가 어디냐? 어디예요? 새만금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 2050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현재 마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가려면 국민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야 합니다. 기업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공장을 다 바꿔야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국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국민과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고 금방 이거 갖다가 패러다임을 바뀐다고 해서 정부에 선언한다고 해서 국민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그쪽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환경부 장관의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자, 경유하고 휘발유가 있는데 경유 같은 경우는 세금이 조금 쌉니다. 휘발유보다는. 그쵸? 근데 탄소 배출량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경유에다가 증세를 더 많이 해서 경유 자동차를 줄이고 또 휘발유 자동차를 그렇다고 휘발유 자동차도 탄소가 발생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발생을 하니까 결국에는 가솔린 차 등을 이제는 2040년까지 뭐 퇴출하자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솔린 자동차를 퇴출하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수소 자동차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서 대체를 하는 게 무게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탄소 중립선언과 함께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가솔린 자동차, 뭐 경유 자동차였다라고 하면 그런 건 이제 다 없애지고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를 통해서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열리면 당연히 탄소가 제로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정부 정책의 방향성하고 맞물리고요. 그런 방향성에 맞는 산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만금에 어떻습니까? 탄소 중립선언 이와 함께 수소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지금 탄생을 하잖아요. 탄소, 수소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생태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새만금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앞으로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 경제권이 분명히 나온다. 이 부분들이. 그럼 그 나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있으면 알아요. 흐름을 압니까? 모르죠. 이 흐름을 아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고 행복합니까?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새만금은 탄소 중립의 중심지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 추진하는 그것으로는 새만금의 스마트 수변 도시를 만들죠.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에는요 탄소 배출량이 제로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스마트 도시에는 그런 탄소 배출이 없도록 만들어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육상 태양광. 자, 태양광 원자력이라든지 화력 발전은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이 많이 늘어나죠. 근데 지금 육상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탄소가 나와요. 이산탄소 발생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상 태양광,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 산단, 이거는 뭡니까? 스마트 그린 산다니까 산업단지는 대부분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오죠. 공장을 가동을 시키니까. 맞죠? 그리고 공장을 많이 가동을 시키니까 산단에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 스마트 그린이라고 하잖아요. 그린. 그린은 뭡니까? 앞으로 탄소 배출량이 없는 그런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 전기도 예전에 화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갖다가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육상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 공급을 받죠. 그러면은 이 전기 공급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전기 공급을 받고 전기 공급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공장을 가동을 시키는데 공장을 통해서 또 탄소 배출이 안 나오게끔 그런 산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스마트 그린 산단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새만금에는 스마트 수변도시, 육상 태양광,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 산단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탄소 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탄소 제로 선언과 맞물려서 지금 현재 새만금은 현재 착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 없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날 12월 18일 날 뭐 했습니까?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또 육상 태양광 선도 사업 스마트 그린 산단지 착공식을 그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을 탄소 중립 및 그린 뉴딜의 중심지로 조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은 더욱더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을 한다. 이거 지금 스마트 수변도시 이거 개발한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거 착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 탄소 타워 만든다고 했잖아요. 탄소 섬유를 통해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새만금의 어떤 메카로서 중심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건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새만금 이제 스마트 수변 도시 앞으로 이거는 19년 20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한 200만 평 정도 규모로 해서 주거 상업 산업 업무 관광 등을 복합 도시 개발하고 한 1조 3천억 정도 들어가면서 사업 시행자는 새만금 개발공사인데요. 지금 보면은 국제 학교도 유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일찍이 말씀드렸던 대로 송도신도시 있잖아요. 송도신도시하고 되게 비슷한 컨셉이에요. 송도신도시하고. 송도신도시도 어떻습니까? 바다를 매립을 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신도시 바로 옆에 보면은 공항도 있고 바로 항만이 있어요. 항만이 있고 거기에 송도신도시 안에 유치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거의 다 첨단 산업들입니다. 첨단, 바이오, IT, BT, CT 이런 산업들이 현재 집중적으로 유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송도신도시거든요. 이분들이. 자, 그런 거 보면 송도신도시는 몇 천만, 3, 4천 명밖에 인구가 없었는데 원래 지금은 14만 명 이상 엄청나게 폭증을 했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도 똑같은 컨셉으로 그 신도시 안에 그 주변 일대에다가 어떻습니까? 그린산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공항만 철도가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습니까? 국제 학교까지 유치함으로 해서 그 지역 자체가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보다는 글로벌, 대한민국 이 세계를 어떻습니까? 대표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여기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거든요.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주변 일대가 점점 확산이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보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는 어떻습니까? 자족형 스마트 수변 도시만 자족형. 이건 뭡니까? 자족형.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야. 기업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 기업에 어떻습니까? 기업이 유치가 되면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죠?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쓰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즘에 신도시 만드는 거 보면 거의 다 자족형 신도시를 만들잖아요. 예전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출퇴근용으로 만들었었어요. 출퇴근용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2기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수도권을 주변으로 해서 좀 반경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출근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거기다 기업을 유치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도 어떻습니까? 기업을 유치해서 유치된 그 기업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세 가지 새만금의 환경 특성을 개선하고 스마트 도시를 선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쭉 내용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와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자격청력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새만금의 육상 태양광 선도 사업으로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축 육상 태양광 1구역 내에 41년도까지 2020년, 21년 공사 후에 22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는 태양광이 들어올 텐데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업 면적과 설비 용량이 상당히 커서 대한민국의 어떻습니까? 전기 용량을
많은 부분들을 이제는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진짜 새만금에 육상 태양광하고 해상 태양광이 막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새만금 지나가잖아요. 그럼 밑에 태양광이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관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새만금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린 산단 맞죠, 그죠? 그린 산단 제가 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 위치는 산업연구용지, 그 다음에 면적 한 112만 평 정도. 작지 않죠? 112만 평 정도의 규모의 그린 산단을 유치를 하겠다.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새만금에는 아까 스마트 수변도시 맞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육상 태양광, 그 다음에 해상 태양광,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린 산단.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탄소 중립,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선언 2050과 맞물려서 새만금이 가장 중심축으로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불어서 지금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고 하는 그린과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이런 쪽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들어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큰 중심축이다.